P가 낙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하면은 뭐였어요? 이건 참이다라는 말을 포함을 하면서 P가 어디에 온다고? 충분 조건이면? 몰라? 수업 들었다며. 태규야 뭐야? 어렵긴 나발이고 수업을 들었으면 알아야지. 적어도 뭔지는 알아야지. 충분 조건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P는 뭐뭐이기 위한은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라 했어요. P는 결국에 충분 조건인데, 그래서 거기 설명에서 얘기했죠. 다들 어려워하죠. 말이 어렵잖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어려우니까. P는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P를 어디 쓰는 게 핵심이라 했어? P를 앞에 쓰세요. 앞에. 그래서 P이면 나 Q란 얘기. 두 줄이면 뭐라 했어? 참이라고. 이게 참이란 얘기. 그리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즉 Q가 결국엔 필요 조건인 거예요. 주어가 Q잖아요. Q가 필요 조건이면 Q가 어디 온다고? 뒤에 오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R이면 Q에다가 성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이니까 얘들 뭐 이제 여기서는 아직 아닌데 이런 것까지 되는 건 참이니까 긴지 아닌지 그 맞는지 틀린지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이건 참이에요. 그러니까 얘 진리집합 라지 P라고 하면 Q의 여집합이라 했죠. 낙Q의 진리집합은. 그쵸? 이게 성립하는 거고 R의 진리집합이 Q, R이라고 얘는 Q라고 하면 이것도 성립을 하는 거예요. 집합으로 보시면. 지금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나오면 이 앞에 바로 앞에 3단 논법 그거 풀 때 얘기했죠. 연결이 되는 좀 고리를 만드시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얘도 Q를 앞으로 보낼까요? 대우. 얘 대우가 뭐예요? 얘 대우가 뭐예요? Q이면. 네, Q이면 not. 항상 이면이에요. 이걸 왜 했냐? 여기 있잖아요. 여기. R이면 Q고 Q면 not이다. 이게 한 가지 고리나요. 이게 통행을 만들어 놓으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P는 not R인가요? 그냥 P하고 R을 봐야죠. R이면 not이면 이것도 대우가 성립을 하죠. P이면 not R이 되겠죠. 네, 1번은 맞는 얘기고. Q이면 not이 여기 있죠. 네, 이게 not이 2번도 맞고. R이면 not이 이것도 있죠. R이면 not이 네, 거쳐서는 이것도 맞고. 이건 뭐죠? 이런 것도 이거보다는 P이면 Q이냐고 묻는 거죠. 이것도 대우해 보시면 P이면 Q인가요? 모르죠. 이건 P이면 뭐는 돼요? 아까 처음에 not Q는 되는데 P이면 Q인 거랑 P이면 not Q인 거는 뭔 차이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른다 하시면 돼요. 이게 not이 붙어서 바뀌게 되면. 이거는 뭘 묻는 거예요? R이면 Q냐? R이면 Q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이런 not이 앞쪽에 양쪽에 붙어있는 이런 경우는 대우를 써서 보시는 게 훨씬 좀 깔끔해요. 네. 이것도 그렇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뭐가 성립하는 거라고? P가 뒤로 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Q이면 P다. 이게 지금 성립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들도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P가 나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하면 이런 거고요. 나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하면 이런 거고 나 P는 나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하면 이런 거예요. 나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하면 P면 나 Q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충분 조건이죠. 나 Q면 나 P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가 쫙 돼야 돼요 이게. 근데 어렵지 않다니까요.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뭐이기 위한은 일단 제끼세요. 충분이냐 필요만 이거만 잘 보시면 돼요. 충분이면 P를 앞에 쓰시고 필요면은 낙Q였죠? 낙Q는이잖아요. 낙Q를 뒤에 쓰시면 돼요. 나머지 한쪽은 비어있는 곳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이런 건 모른다 했어요. Q이면 P든 P이면 Q든지 간에 이걸 하나를 알았는데 not이 들어간 쪽은 몰라요. 양쪽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양쪽에 들어간 게 여기 있거든. not이면 notQ가 맞죠. notQ면 notP가 아니고 얘 대우가 뭐냐고. notP면 notQ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3번이 항상 참인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항상 옳은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런 게 이제 필수 문제라고 했어요. 거의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인데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 두 개를 써놓고 그럼 뭘 해라?
양쪽에 왔다 갔다 화살표를 해놓고 뭘 찾아? 이거인데 이거인 걸 찾으시면 돼요. 네, 근데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한다고? 해보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x가 1이면 x제곱이 x인가요? 네, 이건 맞아요. 그러면 이미 탈락이죠. 우리 아까 얘기했죠. 지금 충분은 아닌데 필요는 된다고 하면 이걸 찾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얘가 되면 틀렸어요. 근데 어쨌든 해보게요. x제곱이 x면 x는 1인가요? 왜 아니죠? 맞나요? x제곱이 x면 x는 1인가요? 모르지는 않고요. 이거는 더 있죠. 아니, 방정식을 푸셔야죠. 뿔마 1이 아니죠. x제곱이 1이어야 뿔마 1이죠. 왜 자꾸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x제곱이 1이어야 뿔마 1이죠. 요거는 뭔데요? 아니, 넘어와서 x로 묶어야죠.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0이 있어요. 0이. 이게 1만 가지고는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여기 마찬가지. 여기. x가 y면 x제곱은 y제곱인가요? x가 y랑 같으면 제곱을 한 개 같은가요? 같겠죠. 네. 하여간 어때요? x제곱이 y제곱이면 둘이 같나요? x제곱이 y제곱이면 x는 y냐고. 아니죠. 뿔마가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얘도 위에랑 똑같아도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 x가 y보다 크면 x 빼기 z가 y 빼기 z보다 큰가요? z에 상관없이? z가 뭐든지 간에? 네, z가 뭐든지 간에 맞아요. 네. 빼기는 맞아요. 뭘 빼든지 상관없죠. 네, 여러분이 잠깐 고민하셨던 건 뭐죠? 곱하기 얘기입니다. 나누기 얘기고. 걔는 음수면 부동화가 바뀌죠. 그러니까 이거이면은 이거 되는 건 맞나요? 빼기가 있었는데 없어지면 돼요? 돼요. 네, 더한 거니까. 양면에 z를 더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지금은 찾는 건 아니에요. 역시나. 1, 2, 3번 중엔 답이 없고요. 네, 여기 이제 점점 어려운 얘기가 나온다. 이쪽도 이거 x, y가 0 이상이면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인가요? 네, 뭐가 있죠?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경우면. 근데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이면 x, y가 0 이상인가요? 이건 맞죠? 이게 답이에요. 지금. 네. 근데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선생님 이거 진짜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이거랑 같은 말이 뭐라 그랬죠? 0이다. x, y는 0이다. 또 뭐까지 있다 했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 x, y가 곱한 게 0이 아니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 아닌가요? 그런가요? 0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면 맞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 아닌가요? 예, 얘기했죠. 얘가 아니면 얘가 아니다를 푸는 건 항상 생각하기가 짜증이 나고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도 대우를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대우는 좀 헷갈리니까 따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맞는지 내가 알고 싶어? 그러면 x제곱 y제곱이 0이면 근데 그게 뭐랑 같다고? x랑 y가 0이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둘이 0이면 x, y가 0인가요? 이건 너무 쉽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당연히 맞죠. 그러면 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대우가 맞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사실 반대가 있어요. 쓰기 귀찮아서 여기 이거면 이건가? 이것도 모르겠어요. 잘. 그쵸? 얘도 대우를 하면 얘가 앞에 와야죠. 그러니까 x, y가 0이면 x제곱 y제곱이 0이냐? 즉 x는 y는 0인가요? 얘가 곱해서 0이면 둘 다 0. 네, 한쪽은 0이 아니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예요. 이것도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 흘려들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느낌에선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건 x는 0이고 y는 0인 거죠. 근데 이거 x, y 곱해서 0인 거는 뭐랑 같은 말이에요? x는 0 또는 y는 0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되거든요. 둘 다 0이어도 되지만 얘가 훨씬 큰 말이에요. 얘보다는. 아시겠습니까? 말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포함한 의미가 더 많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x가 y가 곱해서 0 뭐 있지 이게 아니라고. 이걸 보면 자동으로 이 단원을 진행하는 안에는 정확히 정리들이 돼야 돼요. 얘가 아까 얘도 마찬가지니까 는 0이다 하면 바로 보여야 돼. 그걸 들고서 언제 0이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얘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걸 찾고 있었다고 했죠. 얘도 PQ에 대해서 뭐 이런 집합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조건인지 말을 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역시나 해놓고 이렇게 되면 어쩐다고? 충분 조건인 거고 P가 이렇게 되면 뭐다? 필요 조건인 거고 둘 다 동그라미면 뭐다? 필요 충분 조건인 거고 둘 다 X일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객관식에서나 나오지 이런 거는 왜? 아무 조건도 아니니까 말하라고 할 리가 없어. 그거는. 해보자고. 근데 이제 집합이 지나가서 또 이거 기억을 하시네. 이거 해놓고. 이건 뭔 말이에요? 아니, A가 큰 거죠. A가 P 조건은 A가 큰 거죠. A가 B를 포함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들고 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이건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B의 원소가 A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다란 얘기예요. 이렇게 놓고 보세요. 이게 되나요? A가 B를 포함을 하면 원소의 개수가 A가 더 많거나 같은가요? 네, 당연히 맞습니다. 포함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어때요? 얘 원소의 개수가 많으면 이제 얘가 얘를 포함을 할까요? 원소의 개수가 많으니까. 포함을 아마도. 그렇죠? 그래서요. 아무 상관이 없죠. 원소의 개수가 많으면 무조건 포함한다고. 얘가 1, 2, 3, 4고 얘가 5, 6, 7이면. 그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소의 개수는. 그러니까 일부 포함 관계가 있을 때 이 말이 맞는 거지. 또 얘기하자면 얘가 1, 2, 3, 4 원소가 4개죠? 5, 6, 7이면 얘는 3개죠? 포함 관계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요.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이렇게 생겼으면? 충분 조건이다 라고 쓰시는 거. 이게 얘가 되고 얘가 안 될 때.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이런 얘기를 주고 얘도 여기 있죠? P면 Q이다가 있네요. 일단 이게 참이래요. 그러니까 참이래. 이거는 뭐죠? 나 P면 나다. 뭐 알겠는데 이것도 P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하시는 게 좋아요? R이면 P다라고 쓰시는 게 좋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하면 뭘 묻는 거다고? Q가 어디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이걸 묻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번. 얘는 맞죠? 이게. 니은번은 뭐라고? 뭐면 뭐예요? R이면 Q이다. 이걸 묻는 거야. 맞죠? 네, 여기 R이면 Q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하면 R이면 P이다를 묻는 거고 R이면 P예요. 네, 맞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드것이 이건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해가지고 진리집합. 이것도 참고지수, 그러니까 참이라 했잖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말이 들어간 순간에 참이야. 그럼 아까 선생님 처음 문제에 썼듯이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들이 성립을 하게 돼요. 네, 그거에 대한 아마 문제일 겁니다. 네, 똑같아요.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not P이면 Q다. 요거예요. 얘 진리집합이 large PQ라고 하면 얘는 그러니까 뭐가 된다 했어요. 계속 얘기하죠. P의 여집합인 거고 얘는 Q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다?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요. 근데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사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Q가 P의 여집합을 포함을 한대요. P에 Q가 들어가. U가 있고 P에 Q가 들어가.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가요. 이러면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가는 거야. 반대. Q고 이제 P. 그러면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가나요?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간다고? 전체가 밖에 남는데? P의 여집합이면 여기죠? Q가 Q에 들어가진 않죠. 이것도. 이런 관계가 되질 않아요. 포함관계가 아니에요. 항상 포함관계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은 거는 여집합이 있으니까 항상 U를 그리세요. 말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Q에 P의 여집합이 들어간다. 이렇게. P의 여집합도 하나의 집합이잖아. 구해보시면. 그쵸?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P가 어디예요? 그러면? P 얘기를 묻거든? 여기서. P는 어디 있어요? 요 밖에죠.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보통 P를 이렇게 그리고 P의 여집합을 밖에 생각하지만 P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다 하면 P가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P를 물어요. 그러니까 P는 요 밖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생각을 하세요. P와 Q의 교집합은 없나요? 있죠? 여기 띠 같은 데가 있어요. 있으니까 냅두시고. Q가 P를 포함한다, P가 Q를 포함한다, 이거 다 안 되는 얘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집합이 포함한다는 둘 사이의 포함관계라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 안 된다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실제로 보던지 P가 밖에죠, 보라색. Q를 포함하진 않죠. 이거 중간이 비었어요. 그렇죠? 뭐 반대는 당연히 안 돼요. Q가 이 P 보라색 전체를 포함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네. P에서 Q를 빼면 아무것도 없나요? 밖에가 좀 남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고 P와 보라색 Q의 합집합은 Q는 이거잖아요. 하얀색. 둘이 합하면 U가 돼요? 네, U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하얀색이랑 보라색 합치면 U죠. 그러니까 5번이 아마 맞는 얘기였어요. 이거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좀 거의 암기예요, 솔직히. P의 여집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근데 이게 왜 그러니까 거의 암기 정도로 그거냐면 아까는 P의 여집합이 어떤 Q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잘하는 학생들은 꿰고 있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P하고 Q가 서로서란 얘기예요. 이게 Q의 여집합에 P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랑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요런 관계. 이거 서로서라고 하고 풀다 보면 이상하거든. 이게 아니니까. P하고 요런 경우는 서로서도 아니에요. 방금 아까 보셨지만 아까 Q가 P의 여집합을 이렇게 포함을 한다 하면 P가 요 밖에니까 교집합이 있어요. 저 1번에서도 물어봤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거랑 좀 헷갈려요. 여집합이 붙어있는 쪽이 포함을 한다 하면은 이건 서로서인데 일반적인 집합이 이렇게 한다면 거의 외우셔야 돼요. 안쪽에 P의 여집합을 그려야 돼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시험 문제라 4번 한번 해보세요. P는 Q에 대한 필요 조건이면 뭐가 성립하는 거예요? Q이면 P인 게 성립을 항상 이 조건을 먼저 쓰세요. 필요 조건이면 D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반대로 쓰냐면 Q는 필요 조건이에요. Q이면 아니 R이면 Q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나오죠. 이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림을 한 번 더 했네요. 필요해서 P면 Q이다죠. 그래 연습. 이것도 해보세요. 1번 같은 건 P면 Q이냐고 묻는 거죠. 그러면 집합으로 따지면 이걸 묻는 거죠. 맞나요? 맞다고? 아니요.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쵸? 그 다음은 이거는 뭔 얘기예요? P이면 Q냐고 묻는 거예요. 이거 자꾸 그러니까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앞에 얘를 보지 마세요. Q는 필요 조건이다라는 문장인 거예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럼 Q가 어디로 가라고 무조건? D로 가세요. 주어를 D로 보내고 나머지 여기 써있는 애를 나머지 자리에 채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죠, 얘도. 그러니까 위에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틀렸고, 얘도. R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하면 R이 앞에 와야 된다. 그러니까 Q가 R을 포함을 하냐?
Q하고 R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서로 섭니다. 요거가 아까 나왔던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인데 4번 R은 나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다 하면은 R이 앞에 오죠? 네, R이 나 P다. 나 P다구나. 어쨌든 간에 R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가냐고 묻는 건데 이게 사실 서로서 조건이라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반대로 돼 있으면 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P의 여집합에 R이 들어가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5번은 뭐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면 집합으로 따지면 두 집합이 아예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런 그림에서는. 그쵸? 아래 여집합이랑 P가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양쪽이. 뭐 그럴 리도 없고 거의 틀린 얘기가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진리집합 얘기해서 껴서 나오려면 요것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솔직히 말을 막아가지고 집합입니다. 네, 아직도 이게 불편하실 거예요. 이걸 보면 뭘 해야 될까요? 아니죠? 또 맞죠? 차집합을 고치셔야 돼요. 이거를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서 찾으려고 해도 힘들어요. 이 정도 되면 여집합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이걸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잘 하시는 분은 보이는데 이게 Q 차집합 P랑 결국에 똑같거든요. 왜냐면 P의 여집합에 저거 고치면 어떻게 돼요? 뒤쪽이 교집합 되고 Q 여집합에 여집합이 되죠. 그럼 Q가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아까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Q 교집합 P의 여집합이에요. Q 차집합 P예요. 네. 요쯤 되면 이제 그림이 났죠. 항상 이걸 섞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초반에 진짜 복잡한 식을 그림부터 그려대고 하면 시간 낭비가 많고 마찬가지 끝까지 이런 걸 이제 다시 또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분배를 해서 또 식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해도 그것도 잘 안 풀리고 얘는 그러니까 PQ가 있다고 하면 여집합 있으니까 U도 그려야 되는데 Q 차집합 P는 여기죠. P는 어디예요? 이쪽이죠. 둘이 합집합하면 여기에요. 근데 얘가 뭐라 했어요? 이게 뭔데? P 합집합 Q죠? 이 사이즈가 P 합집합 Q가 뭐가 된대요? Q가 된대요. 어쨌든 얘기예요, 이것도. Q가 크다. 네,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이런 상태는 뭐가 참이죠? 이게 참이죠, 지금. 네,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조건이 앞에 있으면 충분 조건이다라고 보죠. 이거는 명제 문제인가요? 아니, 집합 문제죠.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요거를 정리해서 이게 P 합집합 Q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정도면 이건 집합 문제예요. 맨 마지막에 이 마지막 답만 명제를 빌려서 써오는 거지. 아직도 이게 쉽다고 낸 걸 거 아니에요, 지금. 요 정도 집합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명제에서 빌려와서 낸 건데, 글쎄, 앞에서부터 뭔가 방학질을 한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얘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이런 세 조건이 있고, 이것들 자체가 진리 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조건들이. 그래서 할 때 원소 이거 뭐 전체가 있나요? 정수래요. 그러니까 정수. 그러면 P는 어때요? 뭐 돼요? 마이너스 1, 0, 1밖에 없죠? 정수니까. Q는요? 0밖에 없습니다. R은 좀 더 있죠.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밖에 없어요. 네, 이렇다고 할 때 원소 나열법으로 썼죠.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는 이건 전부 다 포함관계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성립을 하려면 명제가 뭐가 돼야 돼? 참이 돼야 돼. 일단 그러려면 포함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근데 누가 커요? P하고 Q를 비교를 하면 당연히 P가 크죠. 그러니까 Q가 P에 들어가요. 맞죠? 그럼 뭐가 성립을? Q이면 P가 성립을 하는 거고 P가 Q이기 위한 어떤 조건 뒤에 있으니까 필요 조건이다라고. P가 뒤에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헷갈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면 적어도 Q는 P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니까 이렇게 이제 항상 지금 P잖아요. 어떻게 보면 항상 P. P가 어디 있는지 보시면 돼요. 거꾸로 어떤 조건인지 말을 해라 라고 하면 뒤에 있으면 필요 조건이야. Q가 P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Q를 보세요. Q는 어디 있어요? 여기서 앞에 있죠. 그럼 충분 조건인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P는 R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R하고 P는 누가 커요?
R이 크죠. 그럼 뭐가 성립? P면 R이다가 성립을 하는 거고, P는 무슨 조건이라고 앞에 있으면 충분 조건. 뒤에가 뭐든 상관없다고. 이건. 예. 앞에 있으면 충분 조건, 무조건. 그럼 됐죠? 예, 여기까지만 하세요.